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3일이나 있죠? 3일 동안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군들을 보셔야 되는지 준비를 좀 해왔고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브리핑을 준비를 하면서 뭔가 가시적으로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개별적인 테마군들 위주로 뉴스가 좀 많이 나와줬고, 이번 주 3일 정도는 섹터를 보는 매매보다는 개별 테마를 보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번 달 초에 좀 이슈가 좀 잡혀 있었던 거예요. 4월 12일 날 뉴스가 나왔고 오늘 5월 1일이니까 한 달 전 정도의 뉴스인데, 또 빌 게이츠 아저씨가 또 방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탄소 중립 세미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빌 게이츠 아저씨가 예전에 원전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탄소 중립하면은 당연히 뭐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 좀 거론이 많이 된 우리 또 대기업 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최태원 회장님. 네, 최태원 회장님이 좀 뉴스가 좀 여기저기 많이 붙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 빌 게이츠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탄소 중립 인연은 각별하다 하면서 이제 SK그룹주와 또 SMR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의 뭐 지분 투자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원전이 아무래도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빌 게이츠 이분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평생을 아이디 관련 사업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오, 뭐 백신,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이렇게 많은 언급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제 SK그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테라파워의 직접적인 투자를 벌써 진행이 되어 주었고요. 방하늘에서 설명회를 한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탄소 중립이면 사실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내 원전 관련 기업군들도 수혜를 받아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뭐 오르비텍부터 시작해서 우리기술 등등 굉장히 많은 SMR 기업군들이 있는데, 실제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SK그룹주라고 볼 수 있는데, SK그룹주는 이 정도로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몸집이 너무 크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민국 내 개별 이 기업군들이 좀 수혜를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이슈 나온 거 보면은 뭐 수소부터 폐플라스틱까지 느낌이 거의 뭐 환경을 지키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환경 지킴이. 네, 또 최태원 회장님께서 또 뭐 여기저기 또 파트너십도 많이 맺으셨고, 또 SK가 또 공격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엑손모빌, 탄소 포집, 저장, 블루 암모니아, 청정 에너지, 뭐 수소, 블루 수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 빌 게이츠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 관련한 얘기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우리가 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3일날 방한하세요. 그러니까 수요일인가요? 그죠? 수요일날 방한하시니까 이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주들로 뭐 그린 케미칼이나 이런 기업군들도 수혜를 좀 받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좀 가벼운 친구들은 KC 코트렐? 맞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좀 움직입니다. 뭐 KC 그린 홀딩스? 이런 친구들이 조금 시총 자체가 그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급등락은 좀 심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친환경 관련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 폐플라스틱 관련된 이슈 등등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딱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가 하나 나와주었죠. 네. 이거 5월 1일,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인데,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100조 원 규모로 커진다. 그래서 수혜주들도 나와 있고, 아마 금요일 날 뭐 바이오가스 관련해가지고 또 관련주 좀 움직였던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실 폐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진짜 테마로 정말 많이 움직이는 그런 또 섹터다 보니까, 뭐 세린 BNG, 뭐 에코플라스틱,
코롱 플라스틱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몇 기업군들은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해가고 있고 지금 캐파를 더 늘려나가기 위해 증설 이슈도 조금 있는데 그런 기업군들 한 번씩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뭐 LG화학, SK케미칼 등 대기업군들은 이러한 이슈로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군들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로 매매라는 것은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고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정말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큰 기업군들 위주로 매매가 진행이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별주 매매이다 보니까 섹터를 매매할 때는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를 해도 개별주 매매를 할 때는 너무나도 큰 기업은 그렇게 무의미하죠. 큰 종목들, 뭐 작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좀 나누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 얘기가 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방금도 나온 뉴스인데 이 엠폭스 이제 과거에 원숭이 두 창이었죠. 그래서 지금 충남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을 됐고 거의 지금 50명 안팎으로 나온 것 같아요 확진자가. 뉴스에서도 여러 번 나와줬지만 그 관계를 해야지만 좀 생기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저는 뭐 자세히는 잘 모르고 네. 네,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네. 약간의 이제 동성끼리의 성 접촉이 좀 주된 원인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백신이나 이런 거 좀 나와 있다고 해요. 뭐 천연두 관련해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움직였던 게 이제 또 피임 관련한 기업들 예전에는 이제 블루베리 NFT라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네. 바뀌었어요. 블레이드 ENT라고. 근데 이렇게 상호명이 자주 바뀌는 기업은 애초에 관심 있게 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잡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응하는 게 뭐 진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미코바이오메드,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녹십자 MS 이런 두창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10명 나왔다가 뭐 20명 뭐 잔잔하게 나오다가 이제 50명을 넘고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거 진짜 좀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좀 세 자릿수 넘어가는 시기쯤 돼서 좀 블랙 테마 즉 시장과 좀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좀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엠폭스 관련 기업군들을 매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병 관련 기업군들을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되겠죠. 관심 종목으로는 넣어두지만 질병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얼마나 빠르게 전염이 될 수 있냐, 그리고 치명률은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 치료제, 백신 전부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전염 관련된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어느 정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 확진이기 때문에 시장을 역행하는 테마로서 한두 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주도하는 테마군으로 형성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웬만해서 안 거드는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뭐 확진자 몇 명 나왔다 하면 팍 튀었다가 이제 그대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괜히 한 번 못 팔았다가 뭐 정부에서 뭐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도 않다. 그리고 뭐 이미 뭐 약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나와버리면은 그대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테마 또 있죠? 네. 요거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이번에 또 중동발 교통물류 장관님께서 8일에서 10일 날 또 방한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게 다음 주긴 한데 오시면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과연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여기 대놓고 이 네이버에 방문을 하신다고 나왔어요. 네. 장관님은 분당에 있는 네이버 178445을 방문을 한다. 여기서 뭐 MOU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문하는 것 그리고 이 분의 이제 동선에 따라서 이 네이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방한을 해서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MOU만으로 끝날까 싶기도 하고요. 이 관련 기업군들은 일회성이라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어떤 기업군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좀 탄력적으로 현대 무벡스가 이제 이때도 좀 그 네옴 관련해가지고 네이버 방문하실 때 이제 움직였던 흐름이고 최근에도 움직이긴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테마를 좀 엮어서 좀 움직였어요. 뭐 2차전지 장비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였다가 원래 이 친구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이버
또 그 네옴 관련해가지고 움직였던 기업인데 최근에는 2차 전지도 붙여놨다가 방금 말씀드린 테마로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관련한 기업이 예전에 뭐 오비고, 뭐 알체라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뜬금없이 KG 스틸도 관련주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네이버 뭐 어떤 공사 할 때 강판 됐다고 해가지고 한번 관련주로 움직였던 그런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신항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해운 항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MOU를 체결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산 물류 관련해서는 KLN이라는 종목이 거의 유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더러워요. 이 친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좀 한 번씩 이렇게 윗꼬리를 습관성으로 좀 주는 그런 기업인데, 이때도 아마 또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저 뉴스가 저번 주에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에 잠깐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뭔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면서 쭉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은 좀 덜 하다 보니까 역시 단발성 있는 테마로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점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것도 안 볼 수가 없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안에 끼어든 한국, 그리고 관련 테마를 좀 봐야 되겠죠. 네. 대표적으로 뭐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이런 기업군들이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트렌디한 기업군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도 저희가 재료를 거의 뭐 메인 재료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바로바로 약간 좀 반응을 하잖아요. 나오죠. 또 우리나라도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또 힘든 또 상황을 또 벌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25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대만을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이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또 게다가 또 방위산업체예요. 시장이 새로운 테마가 나와서 뭔가 우르르 이제 좀 반등장이다 라고 좀 뉘앙스를 풍기면 좀 개별 테마가 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상 당분간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히트로 관련 기업군들은 하락장에서만큼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이 사실 이 중국과의 이슈로 인해서 저는 흔들린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심 있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한두 개만 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론 머스크 몸매 비결, 이 약이 국내에 허가됐다. 비만약. 이 머스크 아저씨가 뭐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살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몸매 관리 비결로 유명세를 탄 노보노 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관련주가 있긴 해요. 근데 상태들이 안 좋습니다. 상태들이 안 좋고, 이게 뭐 기존 약 대비해가지고 뭐 매일매일 먹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뭐 5%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허가난 약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한 10에서 20% 사이 내외로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또 운동하시잖아요. 이런 약을 먹어야 되는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물론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네. 감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입장 차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섣부로 말씀드리기 약 먹어서 된다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관련주로는 뭐 넥스턴 바이오, 뭐 한미약품, 대원제약 이런 기업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어떤 걸 좀 이슈를 갖다 붙이는지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살은 운동에서 빼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AI 쪽 한 번만 딱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쪽 관련돼서도 사실 요즘에 뉴스거리가 꽤 많이 나와주고 있고, 연속성을 가져주고 있는데 주가는 좋지 않잖아요. 대부분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 기업은 주가를 올렸으니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분들께 이제 돈을 받은 다음에 채무상환도 하고, 뭐 증설도 하고, 뭐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도 하고 그러는 시기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청약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주가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지금이 딱 이 정도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좀 있다. 뭐 마지막 볼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조금 더 이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주가 관리가 나아질 수도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올 1분기를 거의 뭐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을 좀 장악을 했었던 그런 테마다 보니까 좀 끼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반응을 하는데 뭔가 계속 쭉 꾸준히 올라가는 느낌은 좀 덜한 게 또 사실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뉴스만 체크하면은 뭐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거 차단을 한번 했었죠. 이 개인정보 때문에. 근데 이걸 또 풀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이게 4월 기사인데, 요번 주에 또 거대 AI 추진 협의회를 발족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요즘 금요일날 잡혔는데 금요일에도 휴장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괜히 잘못 샀다가 이 주말 3일 동안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AI 쪽은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로만 보는 게 좀 더 정신건강에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느 정도 이 파동을 다 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주는 시세의 흐름에는 너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사실 요즘에 차트가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한 종목밖에 네, 없죠. 뭐, 마음 AI 정도인데 이 친구 정도.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흐름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잔잔바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뭔가 시장을 이렇게 기둥채 뽑고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다 이게 아무래도 이번 주 3일밖에 없다 보니까 개별적인 테마들이 우후죽순 올라갔다 내렸다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하면서 한 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일수가 적을 때에는 보수적인 스탠스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굳이 뭐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좀 내 계절을 지키는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신박한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